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를 강의하는 정미영 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모의고사 제4회 실기 부분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6번.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기저귀 밖으로 셀 때 대처 방법은 1번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2번 기저귀 위와 아래를 바꾸어 채워준다. 3번 소변이 새는 쪽 기저귀 안에 티슈를 넣어준다. 4번 복부에 따뜻한 물주머니를 대어 방광 근육을 풀어준다. 5번 몸 한쪽을 베개로 지지하면서 체위를 자주 바꾸어준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5번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어떤 자세로 인해서 이런 소변이 기저귀 밖으로 셀 때는요. 5번에 몸 한쪽을 베개로 지지해 주면서요. 체위를 자주 바꿔주는 것, 이것이 좀 더 편리한 방법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7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고 거부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강제로 떠먹여둔다. 2번 먹지 않을 경우 곧바로 치운다. 3번 식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4번 약물의 부작용인지 확인한다. 5번 음식을 요청할 때까지 제공하지 않는다. 네, 정답을 보면요. 네, 4번이 되겠는데요. 치매 대상자분들이 식사를 하지 않고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데 우리 치매 대상자분들은요. 본인이 불편한 것을 호소할 줄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1, 2, 3번 다 볼 필요 없이 강제로 하거나 이렇게 설명하거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고요. 4번에 약물의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이외에도요.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또는 틀니가 맞지 않는지 또 대상자가 수저 사용법을 잊었는지 그리고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음식에 혼란을 느끼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인지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4번밖에 답이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약물의 부작용인지 확인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38번. 대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제된 곡물을 섭취한다. 2번 훈연된 식품을 섭취한다. 3번 동물성 식품을 섭취한다. 4번 하루에 6잔에서 8잔 생수를 마신다. 5번 입맛을 돋우는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4번이 되겠는데요. 네, 대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은요. 시험에서 종종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대장암 대상자의 식사 방법은요. 첫 번째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식품을 소량씩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잦은 간식과 늦은 식사는 피합니다. 네, 야식 좋을까요? 네, 야식 안 됩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극을 주는 찬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고요. 자, 좋은 것은요.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훈연식품 당연히 피하는 거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생수를 마십니다. 더불어서 금연하고요. 절주하고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1번에 정제된 곡물을 섭취한다. 정제된 곡물 좋지 않죠? 네, 통곡물이 좋다고 했습니다. 통곡물. 그리고 2번에 훈연된 식품을 섭취한다. 이거는 피하라고 했죠. 네, 3번에 동물성 식품을 섭취한다. 네, 동물성 식품 피하고요. 식물성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죠. 자, 4번에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생수를 마신다. 아주 좋죠. 네, 4번 답입니다. 5번 입맛을 돋우는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한다. 네,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대장암 대상자의 식사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생수를 하루에 6잔에서 8잔 마신다 되겠습니다. 39번.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 방법은 1번 철분제를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2번 와파린을 복용 시 시금치 섭취량을 줄인다. 3번 고혈압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4번 고지혈증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5번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알약을 잘라 복용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3번이 되겠는데요. 자, 올바른 약물 복용 방법이 문제의 키워드입니다. 1번부터 봤을 때요. 철분제를 오렌지 주스와 복용한다. 네, 오렌지 주스에 무엇이 많은가요? 네, 비타민 C가 많죠. 네, 아주 좋습니다. 비타민 C는 네, 철분의 흡수를 돕습니다. 2번에 와파린을 복용 시 시금치 섭취량을 줄인다.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자, 와파린은요. 그 부정맥이 있을 때 복용하는 약인데요. 시금치하고 같이 복용하면 약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과량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3번에 고혈압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네,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죠. 자, 자몽 주스는요, 고혈압 약의 독성을 띠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같이 복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3번 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 고지혈증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네, 물이랑 먹는 게 좋습니다. 우유나 이런 다른 것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의 흡수를 돕는 것은 물이 가장 좋습니다. 5번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알약을 잘라 복용한다. 아주 잘하고 있죠? 네, 우리 약 중에서요, 자를 수 있는 약은 여기 이렇게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약들은 잘라서 복용할 수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0번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추고 이야기한다. 2번 팔짱을 끼고 머리를 끄덕이며 이야기한다. 3번 대상자보다 반걸음 뒤에서 이야기한다. 4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5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4번이 되겠는데요. 자,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자, 1번부터 보면요.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추고 이야기한다. 네, 낮추는 것보다는요. 같은 눈높이가 좋습니다. 자, 2번 팔짱을 끼고 머리를 끄덕이며 이야기한다. 네, 팔짱 낀 것이 좋지 않습니다. 머리를 끄덕인다는 것은 그다지 나쁘지 않은데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은요. 뭔가 사람을 평가하는 것 같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고 고압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 아닙니다. 3번 대상자보다 반걸음 뒤에서 이야기한다. 네, 뒤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맞춤하는 것이 가장 우리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좋은 방법이에요. 자, 눈맞춤을 한다는 것은요, 대상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경청을 하고 있으며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네, 반걸음 뒤가 아니고요, 정면에서 눈맞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4번에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네, 정답입니다.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움직여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네,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네,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5번에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한다. 자,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가능하면 손과 팔은 자연스럽게 놓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4번에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41번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번 듣고 싶지 않을 때에는 대화를 회피한다. 2번 자신감 없는 소극적인 태도로 말한다. 3번 의견이 다를 때에는 대화 주제를 슬쩍 바꾼다. 4번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5번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네, 자, 여기서 맞는 것은요 4번이 되겠죠. 네,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42번 대화를 하면서 딴청을 부리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는 1번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시겠어요? 2번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은가 보네요.
3번, 당신은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이군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요. 4번, 많이 바쁘신가 봐요. 일을 하시면서라도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5번, 다른 것을 보고 있으니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네요. 자,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나전달법은요, 시험에서 거의 한 문제가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나전달법은 좀 더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나전달법은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나전달법의 문장의 요소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은 누구의 행동이에요? 상대방의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행동, 문장을 만들 때 요소예요. 자, 그 다음에 영향은요, 그 행동으로 인한 영향이죠. 자, 느낌은요, 나의 느낌이에요. 자, 바램,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치면요. 자, 여기서 이 4가지 요소가 들어있는 문장을 찾아보면 5번이 되겠는데요. 자, 다른 것을 보고 있으니 여기까지 끊었을 때 여기서는 어때요? 행동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행동. 상대방 요양보호사의 행동이 되겠죠. 자,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 없어. 이거는 영향이에요. 상대방이 다른 것을 보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나서 답답하네요. 이것은 나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3가지 요소가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추가를 한다면은 발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얘기를 좀 들어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나전달법에 대해서는요, 4가지 요소가 있는지 문장을 보시고 답을 찾으시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3번,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활용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 요즘 식사도 조금만 드시고 기운도 없어 보이시네요. 좋아하시는 과일 가져왔어요. 좀 드셔보세요. 대상자, 많이 먹어. 난 입맛이 없어 못 먹겠어. 1번, 요즘 입맛이 많이 떨어지셨군요. 2번, 자녀분들한테 영양제라도 사오라고 할까요? 3번,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4번, 밥이라도 잘 드셔야 자식들이 걱정을 안 하지요. 5번, 식사량이 적어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돼요.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5번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에서는요, 나 전달법을 활용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을 묻습니다. 네, 1번부터 4번까지 다 말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에서 묻는 것은 나 전달법을 활용한 문장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효과적인 나 전달법의 문장의 요소를 봤을 때 첫 번째 행동. 행동은 누구의 행동이에요? 네, 상대방의 행동입니다. 2번에 영향. 행동으로 인한 영향을 말하는 것이고요. 느낌은 나의 느낌입니다. 바램은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5번을 봤을 때요. 식사량이 적어서 네, 행동입니다. 대상자의 행동이 나타났죠. 건강이 나빠질까봐 네, 영향이에요. 식사를 적게 하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는 영향을 미치죠. 걱정돼요. 이건 누구의 느낌이에요? 네, 요양보호사의 느낌이 되겠죠. 네, 그래서 바램을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면 네, 좀 더 드시는 게 어떻겠어요? 네, 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 나전달법을 활용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는 5번이 되겠습니다. 44번, 시설에서 대상자가 우리 애들이 왔다 간 지 너무 오래됐다면서 서운해할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은? 1번,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2번, 한동안 그런 말씀 안 하시더니 왜 그러세요? 3번, 자녀분들이 오면 서운하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4번, 옆방 어르신네 가족은 외국에 살아서 아예 안 와요. 5번, 그렇게 서운하세요? 제가 생각해도 좀 무심하긴 하네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에서 묻는 것은요,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입니다. 공감적 반응. 네, 공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이해하고요. 감정을 같이 느끼고 거기다가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좀 표현해 본다면요.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 네, 한마디로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가 가장
적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봤을 때요. 우리 애들이 다녀간 지 너무 오래됐다. 이런 뜻은 어떤 의미가 큰가요? 네, 보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그대로 공감적으로 반응한 것은 1번에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하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45번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해둔다. 1번 시각장애, 2번 청각장애, 3번 언어장애, 4번 행동장애, 5번 진압력장애.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자, 1번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시각장애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 방법입니다. 자, 이미지를 전달하기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네, 시각장애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정면이 좋고요. 두 번째는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상을 차려 드렸을 때 어르신 그 시금치 콩나물들이 네, 시계 방향으로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고요. 자, 이번에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는 원칙을 정해두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는 신체 접촉을 말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을 건넨 다음에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놀라지 않죠. 그리고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은요, 사물 등은 촉각으로 이해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책을 읽어줄 때는요,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해당되는 대상자는요, 모두 시각장애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권유한 여가활동 유형은 대상자, 하루 종일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만 하고 너무 심심해. 할 일도 없으니 시간도 빨리 안 가고 점점점. 요양보호사, 서예교실에 참여하시는 건 어떠세요? 집중력 있게 잘 하실 것 같아요. 자, 보기를 보면요. 1번 소일활동, 2번 사교 오락활동, 3번 자기개발활동, 4번 종교 참여활동, 5번 가족중심활동. 네, 정답은요. 네, 3번이 되겠는데요. 자기개발 활동에 들어가는데, 자, 서예교실이 키워드입니다. 자, 여기서 우측에 제가 그 여가 활동에 대한 분류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 자기개발 활동을 보면요. 뭐 책 읽기라든지 독서교실 한다든지 그림 그린다든지 서예교실, 신앙송, 뭐 민요교실, 창작활동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개발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족중심 활동이 있는데요. 가족 소풍이라든지 가족과의 대화, 외식 나들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종교 참여 활동이 있습니다. 교회를 간다든지 사찰을 간다든지 성당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교 오락 활동이 있는데요.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자, 운동 활동은요. 체조, 가벼운 산책 등. 그 다음에는 소율 활동은요. 뭐 텃밭 야채를 가꾼다든지 식물을 가꾼다든지 뭐 신문 본다든지 TV 시청, 종이 접기, 퍼즐놀이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문제 보기에서는 서예교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자기 개발 활동이 되겠죠. 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7번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1번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에 국을 먹인다. 2번 식전에 레몬 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돋운다. 3번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턱을 들게 한다. 4번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5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자,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5번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에서 키워드는요.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사례 예방하는 방법은요. 식사 도움에서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에 국을 먹인다.
네, 좋지 않습니다. 네, 국을 먼저 한 숟갈 먹인 후에 그 다음에 마른 음식을 줄 수 있는데요. 이 마른 음식은요, 그냥 입에 들어가면 목에 붙기 때문에 좋은 방법 아닙니다. 틀렸어요. 2번, 식전에 레몬 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돋운다. 자, 레몬 탄산수는 어떤 맛인가요? 신맛입니다. 자, 우리 사례 많이 들리는 대상자에게는요, 절대로 신맛이 나는 음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침이 많이 나와서 더 많이 살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몬 탄산수 제공하지 않습니다. 3번,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턱을 들게 한다. 자, 여기서 턱을 들게 한다고 했는데요. 턱을 드는 자세를 하면요, 기도는 열어주고 식도는 막히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는 잘못된 자세예요. 그럼 올바른 자세는 어떤 것이냐? 고개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가 좋습니다. 그러면 식도가 열리고 기도는 닫히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4번,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자, 입안 깊숙이 넣어주는 것이 문제가 되죠. 입안 깊숙이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구토반사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토반사가 있으면 구역질을 하게 돼서 구토물이 올라와서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다. 5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네, 등을 펴고 앉는 것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 답이 되겠습니다. 등을 펴고 앉는 것, 그러면은요, 기도를 닫아주고 식도가 열리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48번, 다음 중에서 눈에 안약을 점적하는 위치로 옳은 것은?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안약을 점적할 때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대상자에게 천장을 보게 하죠. 네, 천장을 보게 합니다. 보게 한 후에 그 다음에는 아랫눈꺼풀을 부드럽게 당겨서 결망낭을 노출합니다. 지금 여기 수독성으로 아랫눈꺼풀 살짝 잡아당겼죠. 그랬더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결망낭이 노출됐어요. 그러면 안약을 점적하는 위치는요, 아랫눈꺼풀, 다른 말로는 하안검이라고 합니다. 하안검의 중앙이나 외측으로 1 내지 2cm 높이에서 안약을 투여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결망낭 중앙이나 외측에 해당되는 것은요, 마번이 되겠죠. 그래서 5번 마가 답이 되겠습니다. 49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자레인지에 약을 데워 준비한다. 2번,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을 깨끗이 닦아준다. 3번, 약이 귀 안의 측면을 따라 흘러 들어가도록 점적한다. 4번,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아래로 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5번, 투여 후 면봉으로 약이 묻은 귀지를 제거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3번이 되겠는데요. 자, 귀약 투여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전자레인지에 약을 데워 준비한다. 귀약은요, 약병도 작고요. 이걸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데우는 방법은요, 손으로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온수에 잠깐 담급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온도가 되는 게 좋냐면요, 체온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자, 만약에 귀약이 너무 차거나 뜨겁잖아요. 그러면은 귀 속에 있는 뇌를 자극해서요, 오심, 구토,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차거나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은 체온 정도입니다. 손으로 살짝 잡고 있으면 데워집니다. 2번,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을 깨끗이 닦아준다. 면봉으로 닦아주는 건 맞는데요, 귀 속을 닦지 않습니다. 어디를 닦아요?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습니다. 귀 속까지 닦는 거 아닙니다. 3번, 약이 귀 안에 측면을 따라 흘러 들어가도록 점적한다. 맞습니다. 약이 측면을 따라 흘러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우리가 잘못해서 가운데 뚝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이 약 방울로 인해서 귀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점적하는 게 아니에요. 자, 반드시 측면을 따라
흘러들어가도록 점적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3번 답이고요. 자, 4번을 볼게요.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아래로 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네, 약을 투여했는데 귀를 아래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을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투여한 쪽 귀를 위쪽으로 해서 5분간 누워있는 거 좋고요. 5번 투여 후 면봉으로 약이 묻은 귀지를 제거한다. 네, 투여하고 나서요, 면봉으로 귀지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 귀지를 제거한다는 것은 면봉을 귀 속까지 넣는다는 것인데요, 굉장히 위험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여 후에는요, 작은 솜을요, 한 15에서 20분간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가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약은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보관한다. 2번 오랫동안 먹지 않은 약은 냉동 보관을 한다. 3번 알약은 원래의 약 용기에 넣어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4번 가루약은 물에 녹여 1회분씩 주사기로 재워서 보관한다. 5번 용량을 초과해서 따른 시럽은 다시 병에 넣어 보관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3번이 되겠는데요. 자, 약 보관 방법입니다. 약 보관 방법. 자, 1번부터 봤을 때요. 1번에 물약은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보관한다? 아닙니다. 물약은요, 서늘한 곳에 그리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합니다. 직사광선 피해서. 네. 자, 2번 오랫동안 먹지 않은 약은 냉동 보관을 한다. 네, 냉동 보관한다고 해서 약이 다시 좋아지진 않습니다. 네, 냉동 보관하지 않고요, 색깔이나 냄새를 확인했는데 이전과 다르잖아요. 그러면 폐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3번 알약은 원래의 약 용기에 넣어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맞습니다. 자, 알약은요,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직사광선을 피합니다. 직사광선 피해서 보관합니다. 3번 답이고요. 4번 가루약은 물에 녹여 1회분씩 주사기로 재어서 보관한다. 네, 절대로 물에 녹여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5번 용량을 초과해서 따른 시럽은 다시 병에 넣어 보관한다. 자, 용량을 초과해서 따를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꺼낸 시럽을 다시 병에 다시 넣잖아요. 그러면 전체 약이 변질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잘못 따른 약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병에 넣지 않습니다.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대상자의 의치 관리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 소독한다. 2번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을 먼저 뺀다. 3번 의치를 물로 헹군 후 그늘에서 말린다. 4번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5번 의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 냉장고에 넣어둔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4번이 되겠는데요. 자, 의치 관리와 의치에 대해서는요, 시험에 거의 한 문제가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량도 많지도 않고요, 내용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선생님들이 신경 써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1번부터 봤을 때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 소독한다. 뜨거운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변형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의치가 변형되면요, 잇몸에 맞지 않아서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담그지 않습니다. 2번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을 먼저 뺀다? 아닙니다. 뺄 때는 위쪽부터 빼고요, 네, 또 넣을 때도 위쪽부터 넣습니다. 3번 의치를 물로 헹군 후 그늘에서 말린다? 네, 물로 헹군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그늘에서 말리는 게 아니죠. 물에 담가둡니다. 그래야 변형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아주 잘하고 있죠? 네, 의치 세정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의치를 닦는 것, 칫솔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5번 의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 냉장고에 넣어둔다. 네, 변형을 막기 위해서라면요, 냉장고가 아니고요, 물에 담궈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52번 침상 목욕을 도울 때
손목 쪽에서 팔 쪽,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 이유는 1번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2번 수치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3번 근육의 이완을 돕기 위해서, 4번 각질 제거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5번 정맥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침상 목욕할 때 손목에서 팔 쪽, 발끝에서 허벅지를 닦는 것은요, 다 모두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손목에서 팔 쪽으로 올라가고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요, 5번에 정맥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 노인들은요, 노화로 인해서요, 그 정맥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는 것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할 때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주면 이런 정맥혈액을 심장으로 보내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5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앞이 막힌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네, 정답 확인해 볼게요. 네, 정답은 3번인데요. 자, 옷 갈아입히는 문제도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옷 갈아입히는 문제를 풀 때는 기억하실 게 사자성어처럼 생긴 게 있죠. 임마, 건벗. 네, 뭐 교육원마다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요. 저희 교육원에서는 이 말을 씁니다. 자, 여기를 갖다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으실 때는요,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요, 어느 쪽 편마비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 오른쪽 편마비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입히는 것인지 벗기는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자, 입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앞이 막힌 상의가 있다, 또는 수액을 막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입히는 순서이기 때문에 임마가 되겠네요. 마비된 쪽부터 입히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 편마비의 마비 쪽은 오른쪽이죠. 그래서 오른쪽 팔 먼저, 그 다음에 머리가 지나가고요. 다음에 왼쪽 팔을 끼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옷 갈아입히는 문제는 꼭 나오니까요. 네,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주시는데요. 자, 문제를 보실 때 꼭 어느 쪽 편마비인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히는 것인지 벗기는 것인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입히는 것이니까 임마가 되겠죠. 마비 쪽부터 입힙니다. 54번,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히는 방법은? 1번,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꺼번에 벗긴다. 2번, 좌우로 체위를 변경하며 한쪽씩 벗긴다. 3번, 한 손은 둔부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바지를 벗긴다. 4번, 한 손으로 대상자의 허리를 들어 올리며 입힌다. 5번, 침상머리를 눕혀 대상자를 앉힌 후 입힌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좌우로 체위를 변경하며 한쪽씩 벗기는데요. 자, 엉덩이를 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의를 벗길 때죠. 그럴 때는요, 2번에 좌우로 체위를 변경하면서 한쪽씩 벗기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55번,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네, 바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힐 때는요, 대부분 방법이 옆으로 돌려 눕힌 다음에 건강한 발로 짚고 앉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옆으로 돌려 눕힐 때는요,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게 먼저 눕히는 거죠. 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그 가번에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위치합니다. 누가요? 요양보호사가요. 요양보호사가 건강한 쪽에 서서 내 쪽으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힐 거기 때문에 건강한 쪽에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마번에 대상자의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신체 정렬이 되겠는데요. 자, 마비된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지 않고 그냥 하다가는요, 잘못하면 꺾여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체 정렬을 해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라번에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에는 다번에 대상자를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도록 돌려눕힙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옆으로 돌려 눕힌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어깨와 넙다리를 지지하여 이렇게 앉히죠. 자,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은요, 대상자를 요양보호사가 한 손으로는 어깨를 지지해 줬고요.
나머지 한 손으로는 넉다리를 지지해줬어요. 이럴 때 대상자는 건강한 손을 사용해서 짚고 일어나 앉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마라다나 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56번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네,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휠체어 접는 순서는요. 이 피는 순서도 그렇고요. 종종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는 것 필요하고요. 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죠? 네, 잠금 장치를 먼저 잠궈주죠. 네, 그리고 나서는요. 네, 두 번째는 발받침대를 올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시트 의자 가운데 부분을 잡아 들어 올리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습니다. 그래서 나다 가라 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57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네, 정답 확인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이동하는 순서입니다. 자, 제일 먼저 할 것은요. 자, 휠체어를 가지고 와야 되죠. 휠체어를 가지고 와서요.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려서 발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것이요. 자, 두 번째는 가원이 되겠는데요. 이럴 때 요양보호사는요. 대상자의 마비 측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세 번째로는요.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합니다. 자, 여기 요 그림에서 있는 것이 다번에 해당됩니다. 자, 건강한 손으로 네, 바닥을 짚었고요. 이랬을 때 요양보호사는요. 마비 측의 어깨와 몸통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맨 마지막에 나번에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합니다. 자, 역시 건강한 쪽에 다리에 힘을 주고 바닥에 내려앉았어요. 그랬을 때 역시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있고요. 여전히 요양보호사는 마비 측의 어깨와 몸통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요. 라가 다나 해서 5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복지용구를 소독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욕의자 열탕 소독한다. 2번 수동침대 흐르는 물로 씻어 건조시킨다. 3번 휠체어 소독용 알코올을 적신 천으로 닦는다. 4번 목욕 리프트 소독액이나 뜨거운 물로 씻는다. 5번 유실금 팬티 사용 후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3번이 되겠는데요.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목욕의자는요, 열탕 소독할 수가 없죠. 열탕 소독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독액이나 비누칠로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말리면 됩니다. 네, 소독액이나 또는 비누칠 해서 깨끗이 씻어 말립니다. 자, 두 번째, 수동 침대 흐르는 물로 씻어 건조시킨다. 네, 흐르는 물이 아니고요. 소독액을 적신 네, 천으로 깨끗하게 닦거나 청결하게 물걸레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3번 휠체어 소독용 알코올을 적신 천으로 닦는다. 좋죠? 수동 침대하고 비슷합니다. 네, 소독용 알코올 적신 천으로 닦아줍니다. 4번에 목욕 리프트 역시 목욕 리프트는요. 물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요. 네, 뜨거운 물 소독액 쓰는 거 의미 없고요. 역시 그 비누칠을 해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5번 유실금 팬티 사용 후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네, 한꺼번에 세탁하는 것 좋지 않죠? 네, 이거는 그때그때 세탁해서 바로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59번 자세 변환형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2번 체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딱딱해야 한다. 3번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4번 소독할 수 있고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5번 부착된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 4번이 되겠는데요. 자, 오른쪽에 쿠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쿠션 보면은요.
자, 여기 보면은 지퍼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퍼는요, 대상자의 신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감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못해서 지퍼가 이렇게 빠져나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욕창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어야 되고요. 자, 이 내부 충전재는 커버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너무 딱딱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딱딱하면요, 쿠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 자체도요, 미끄럽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커버는요, 분리해서 세척하고 소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변색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그 쿠션의 조건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안 되죠. 분리해서 세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체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딱딱해야 한다? 네, 딱딱하면 쿠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틀렸어요. 3번.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잘 미끄러지면 쿠션이 계속 빠지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4번. 소독할 수 있고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아주 좋죠? 네, 4번 답입니다. 5번. 부착된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노출되면 안 됩니다. 노출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돼요? 욕창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욕창 예방을 위해서요, 노출되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당뇨병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1번 수박, 2번 찐 감자, 3번 고구마, 4번 유자차, 5번 흰 식빵. 네, 정답을 확인해 보면요. 자, 당 지수가 낮은 식품이 키워드입니다. 낮은 거예요. 높은 것이 아니고요. 낮은 식품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죠. 자, 당 지수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당 지수라는 것은 식품 섭취 후에 혈당의 상승 정도를 식품별로 비교한 것입니다. 자, 당 지수가 높은 식품은요, 밥, 떡, 찐 감자, 흰 식빵, 수박, 이런 것들은요,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뇨병 대상자에게는요. 그런데 반면에 당지수가 낮은 식품들은요, 볼게요. 보리밥, 우유, 고구마, 요거트, 사과, 대두, 콩, 이런 것들은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네, 이 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당지수가 낮은 식품에 해당되는 것은 고구마가 있겠죠? 네, 그래서 3번이 고구마가 답이 되겠습니다. 61번. 상온에서 일정 기간 보관했다 먹으면 영양가도 좋아지고 더 맛있는 후숙 과일은 1번 딸기, 2번 수박, 3번 포도, 4번 망고, 5번 블루베리. 네, 정답은요. 네, 4번 망고가 되겠는데요. 자, 후숙 과일이라고 했어요. 후숙 과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되게 상온, 실온이에요. 냉장고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실온에서 일정 기간 경과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영양가도 좋아지고 더 맛있어지는 과일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대개 토마토, 복숭아, 무화과, 바나나, 망고, 키위, 아보카도,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냉장고에 잘 넣지 않는데요. 자, 여기 해당되는 것, 네, 4번의 망고가 되겠죠. 네. 62번. 대상자의 침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한다. 2번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번 침대 커버는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 4번 가볍고 보습성이 있는 이불을 선택한다. 5번 베개는 열에 강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재질을 사용한다. 네,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는데요. 자, 침구 관리하는 방법이 키워드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한다. 네, 매트리스는요, 푹신하면 안 됩니다. 네, 단단하고요,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고요, 습기를 배출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푹신한 거 좋지 않습니다. 2번,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네, 오리털 이불은요, 그늘에서 말립니다. 3번, 침대 커버는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 네, 침대 커버가 이런 거 한 달에 한 번 하면 너무 기간이 길죠? 네, 더러워진 시트는요, 수시로 교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4번, 가볍고 보습성이 있는 이불을 선택한다. 좋죠? 네, 가볍고요,
그 다음에 보습성 있는 이불을 선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5번, 베개는 열에 강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재질을 사용한다. 네, 베개가 열에 강한 것은 좋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습기를 흡수하는 재질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6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손으로 짜면 안됨, 2번 드라이 클리닝을 약하게 함, 3번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 4번 산소계 표백제를 적게 사용함, 5번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네, 정답은요. 네, 3번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그림 표시는요. 네, 뭐 설명 안 해도 아십니다. 짜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3번에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한다.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다림질하여 햇볕에 건조함, 2번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 건조함, 3번 옷걸이에 걸어서 드라이 클리닝함, 4번 옷걸이를 빼고 뉘어서 건조함, 5번 옷걸이를 빼고 햇볕에 뉘어서 건조함.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2번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옷걸이가 써 있고요. 해 표시가 있고요. 빗금이 쳐 있습니다. 빗금, 이거는 그늘 표시죠. 그래서 2번에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하시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65번 치매 대상자의 병원 방문을 도울 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건강 상태, 복약 상태를 대상자에게 확인한다. 2번 요양보호사가 동행한다고 말해주며 안심시킨다. 3번 대상자가 방문 이유를 알고 있는지 질문하여 확인한다. 4번 병원에서 검사 후 진료받고 약을 탈 것이라고 설명한다. 5번 치매 정도가 심해졌을 수도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둔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2번이 되겠는데요. 자, 치매 대상자분이 병원을 방문할 때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치매 대상자하고의 의사소통입니다. 그럴 때는요, 치매 대상자분의 가장 큰 증상은 무엇입니까? 기억력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최근의 기억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1번에 건강 상태나 복약 상태를 대상자에게 확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2번에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한다고 말해주며 안심시킨다. 이게 가장 적합하죠. 네, 같이 동행한다고 말해주고요. 안심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계속 뭔가 질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약을 탄다, 어쩐다, 이런 설명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66번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은 1번 문제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제공한다. 2번 약물 복용 후에는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3번 모든 약은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복용하게 한다. 4번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간다. 5번 약물의 용량을 늘릴 때에는 기관장의 허락을 받는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4번이 되겠는데요. 자,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입니다. 1번부터 보면요. 1번 문제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제공한다? 아닙니다. 문제 행동이 있다고 해서 약을 수시로 쓰면은요, 부작용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약은 규칙적으로 먹는 시간에 제공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문제 행동이 더 빈번해졌다면요, 메모를 해서 의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2번 약물 복용 후에는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네, 이 치매 약을 드시고 나서요, 침상 안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맞지 않습니다. 3번 모든 약은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복용하게 한다. 네, 치매 대상자의 약은요, 냉장고 보관할 필요 없습니다. 실온에 그냥 둡니다. 4번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간다. 네, 중요하죠. 약물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은 진전이나 기립성 저혈압이나 변비, 안절부절,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상자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메모하여서 병원에 가져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알리는 것이, 다음 진료일에 꼭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5번 약물의 용량을 늘릴 때에는 기관장의 허락을 받는다. 자, 용량을 늘리는 것은 누가 하죠? 의사가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늘릴지 줄일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을 늘리자, 줄이자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67번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은 1번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 2번 산책로를 자주 바꾸어 걷는다. 3번 운동 시간을 매일 다르게 한다. 4번 운동량은 일정하게 유지한다. 5번 혈압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다양한 운동을 시킨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1번이 되겠는데요. 자, 치매 대상자의 운동이에요. 첫 번째는요, 걷는 시간 서서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해서 서서히 늘리는 것이 좋고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2번에 산책로를 자주 바꾸어 걷는다. 네, 치매 대상자에게는요, 익숙한 환경이 가장 좋습니다. 익숙한 환경. 그래서 익숙한 환경을 예를 들자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로 산책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던 방식으로 하는 것이 대상자분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꾸 이쪽 코스로 갔다가 내일은 또 다른 코스로 가고 이랬을 경우에는요, 불안정을 느끼기 때문에 산책로 자주 바꾸어 걷는 거 좋은 방법 아니고요. 3번에 운동 시간을 매일 다르게 한다?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 가장 안정감을 주고 있고요. 자, 운동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차츰 서서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5번 혈압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다양한 운동을 시킨다. 자, 혈압이 높은 대상자인데 다양한 운동하다가 혈압이 올라서 쓰러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좋지 않습니다. 68번 낙상 우려가 있는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번 채광을 고려하여 방은 2층에 배치한다. 2번 시간을 잘 인식하도록 밤에는 불을 끈다. 3번 방 안에 큰 거울을 두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한다. 4번 화장실은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유리문으로 설치한다. 5번 침대보다는 바닥에 요와 이불을 깔고 자게 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5번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 키워드는요, 낙상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서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봤을 때요. 채광을 고려하여 방은 2층에 배치한다. 2층 좋지 않죠. 안전성을 고려한다면요, 2층보다는 1층이 좋습니다. 2번 시간을 잘 인식하도록 밤에는 불을 끈다. 네, 물론 치매 대상자분들은요, 진압력 장애가 있어서 시간 인식 잘 못합니다. 하지만 불을 다 꺼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네, 걸려 넘어지거나 낙상할 우려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는요, 낮에는 밝게, 그리고 밤에는요, 희미한 불을 켜두어야 낙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방 안에 큰 거울을 두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한다. 네, 치매 대상자분들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인이라고 인식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해서 놀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거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거울을 치우든지 아니면 덮개를 씌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큰 거울은 네, 방에 두지 않습니다. 4번 화장실은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유리문으로 설치한다. 네, 굳이 유리문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네, 화장실 프라이버시에 맞지도 않고요. 5번 침대보다는 바닥에 요와 이불을 깔고 자게 한다. 맞죠? 네, 침대에서 생활하는데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 요와 이불을 깔고 자게 하고요. 만약에 침대를 쓰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침대는 벽에 붙이는 쪽으로 두는 것이 좋겠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9번 식사 제공 시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쳐다보고만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스스로 먹도록 무관심한 척한다. 2번 먹을 때까지 음식을 그대로 놔둔다. 3번 식사를 거르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득한다. 4번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 5번 다양한 음식을 내어놓아 선택해서 먹게 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4번이 되겠는데요. 솔직히 치매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했을 때 쳐다보고 있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 때이냐면요, 중기 이후에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요,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손에 수저를 쥐어주는 것, 그래서
수저를 보고 드실 수 있으면 다행인데요. 만약에 수저를 쥐어줘도 못 드시면요. 손을 잡아서 같이 음식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같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이 이렇게 몸이 인식을 해서 계속 드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방법 순서대로 가르쳐준다. 첫 술은 같이 먹여준다. 이런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70번 치매 대상자가 밤에 일어나 이 떡이 너무 맛있어 라며 베개솜을 먹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수면제를 먹여 재운다. 2번 신체 보호대를 사용한다. 3번 소화제를 먹인 후 식사를 제공한다. 4번 먹으면 안 된다고 설명하고 뺏는다. 5번 손베개 대신 수건을 두껍게 하여 베게 한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치매 대상자가 밤에 일어나 이 떡이 맛있어 라고 하면서 먹는데 베개솜을 먹는 것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식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식 증상.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려고 하는 증상을 말하죠. 그래서 음식물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에 그냥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설명하고 뺐잖아요. 뺐으면 싸움 납니다. 그래서 이 방법 쓰지 않고요. 차라리 5번에 손베개 대신에 수건을 두껍게 해서 베게 합니다. 그래서 이식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요. 위험한 물건을 먹지 못하도록 미리 치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5번에 손베개 대신 수건을 두껍게 하여 베게 한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1번 밤에 자다가 깨서 배를 움켜잡고 이곳저곳을 대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2번 창문을 열어 바람을 쏘이게 한다. 3번 낙상하지 않도록 배회 동선을 차단한다. 4번 거실을 어둡게 하여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 5번 침대 옆에 입던 옷가지를 걸어 심리적 안정을 느끼게 한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1번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키워드는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입니다. 자, 이 배회라는 것은 이것저것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있는 이분은 잘 주무시다가 나와서 배회를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있다가 배회를 하는 경우에는요.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파악해 봅니다. 신체적 욕구. 그래서 만약에 배가 고픈지 아니면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아니면은 배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문제를 보기를 보면요. 1번에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신체적 욕구를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것, 복통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2번에 창문을 열어 바람을 쏘이게 한다. 이런 것들요. 이분이 배회하는데 배회를 멈추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번 낙상하지 않도록 배회 동선을 차단한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배회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 대상자에게 배회 동선을 차단하게 하면요. 이것도 좋은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4번 거실을 어둡게 하여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5번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어 심리적 안정을 느끼게 한다. 침대 옆에 옷가지 걸어두면요. 어떤 것을 착각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각을 일으키는 환경은 제거해 주는 것이 좋죠. 여기서 맞는 것은 1번에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되겠습니다. 72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주변 환경의 변화를 자주 준다. 2번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 3번 커튼을 열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4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들뜬 마음을 가라앉힌다. 5번 좋아하는 애완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정답은요.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집안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해질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석양증후군을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 석양증후군에 대해서도 한 문제가 거의 꼭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석양증후군이라는 것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더욱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게 돼서 의심이나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해질녘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있어줍니다. 누가요? 요양보호사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아하는 소일거리나 또는 좋아하는 애완동물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따뜻한 음료수나 등 마사지, 그리고 음악 듣기 이런 것들은요,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분이 불안정할 때는요, TV를 켜놓는데 어떤 TV요? 본인이 좋아하는, 대상자분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켜주고요. 그리고 조명은 밝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주변 환경에 변화를 자주 준다? 네, 치매 대상자분들은요, 익숙한 환경이 좋지 변화가 많은 환경은 되게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2번,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 아니죠. 같이 있어주라고 했어요. 3번, 커튼을 열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네, 되게 해질녘에 그럴 경우에는요, 네, 이게 커튼을 치고 같이 방을 밝게 해주면서 같이 있어주는 게 좋습니다. 4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들뜬 마음을 가라앉힌다? 조명 어둡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조명을 밝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5번에 좋아하는 애완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네, 이런 것이 대상자를 많이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73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딸, 엄마 맛이 없으니까 이제 음식하지 마세요. 대상자, 그럼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먹어. 나한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보기 볼게요. 1번, 잘 됐네요. 이제부터는 따님한테 하라고 하세요. 2번, 엄마가 힘드실까봐 그냥 한 말일 거예요. 3번, 이만한 일로 마음 상하지 마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4번,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속상하시지요? 5번,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여기서는 4번이 되는데요. 자, 지금 요양보호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말벗을 하고 있습니다. 말벗을 할 때는요, 어떤 것이 좋으냐?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요. 공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감이라는 건 어떤 거라 그랬어요?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자, 우리 대상자분이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먹어. 나한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아니, 그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많이 속상한 마음이 비춰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4번에 네,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속상하시죠? 하면서 마음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벗하기 방법에 대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4번,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자극 훈련은 인지기능 훈련에 관심을 보이며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 일상적인 대화에 문제가 없고 인지기능이 거의 정상인 대상자.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대상자는요, 사실은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네,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네, 여기서도 인지기능이 거의 정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뇌건강 일기쓰기인데요. 요거는 인지기능에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이 네, 일기 쓰듯이 오늘 할 일, 뭐 오늘 날짜, 그 다음에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그 다음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적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1번부터 보면요. 선 따라 그리기는요. 경증 인지장애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자, 탬버린 흔들기 이거는요. 중증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네,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손 모양 똑같이 만들기 이런 거는 경증에 해당되고요. 자, 5번에 물건 보며 과거 회상하기. 네, 물건 어떤 것, 예를 들면 축음기라든지 메주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때 그 시절엔 어땠는지 서로 얘기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경증 인지장애 대상자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것은요. 인지기능이 거의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은 3번의 뇌건강 일기쓰기가 되겠습니다. 75번, 대상자가 날카로운 물건에 손을 베어 피가 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가준다. 2번, 출혈 부위에 지혈제를 뿌려준다. 3번, 장갑을 착용하고 멸균 꺼지로 압박한다. 4번, 압박 붕대를 감은 뒤 멸균 꺼지로 지혈한다. 5번, 출혈이 지속되면 상처를 압박한 패드를 교체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3번이 되겠는데요. 자, 날카로운 물건에 손을 비어서 피가 납니다. 그럴 때는요, 빨리
장갑을 착용하고요. 멸균 꺼즈로 압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답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볼게요. 76번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은 네, 자 여기서는 답은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는 경련이라고 했습니다. 경련 때문에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 유지예요. 그래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개를 가만히 옆으로 돌린다.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린 그림이 맞죠? 77번 다음 중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1번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는 대상자, 2번 소화불량으로 두통이 있는 대상자, 3번 못에 발을 찔려 출혈이 있는 대상자, 4번 운동 직후 혈압이 상승한 대상자, 5번 얼굴에 화상을 입어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응급처치를 하기 전에는요, 제일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은 대상자분이 호흡이 있는지, 그리고 맥박이 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네, 위기 징후를 먼저 살펴보는데요. 예를 들면은 호흡이 불안정하다든지, 또 의식의 변화가 있다든지, 출혈이 아주 심하게 상당하게 있다든지, 그리고 피부색의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혈액이 많이 출혈이 있으면요, 굉장히 창백하겠죠. 그리고 신체 일부가 부풀어 올랐는지, 심한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위기 징후들이 한 가지 이상이 있을 때는요,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설사 복통 호소하는 대상자 시간을 다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급한 대상자 아니고요. 2번에 소화불량으로 두통이 있는 대상자, 이것도 시간을 다투는 응급상황 되지 않습니다. 3번에 못에 발을 찔려 출혈이 있는 대상자, 이것도 출혈이 있으니까 지혈하고 빨리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크게 응급상황은 아닙니다. 4번에 운동 직후 혈압이 상승한 대상자, 네, 운동 직후니까요. 운동을 하고 나서 좀 쉬면서요, 혈압 상황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당장 응급한 상황 아닙니다. 자, 5번에 얼굴에 화상을 입어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 네, 호흡을 할 수가 없대요. 이거는 완전히 응급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우선순위 해당되는 것은 5번에 얼굴에 화상을 입어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단계로 옳은 것은,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이것은 굳이 나머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제일 먼저 반응을 확인하죠. 호흡과 맥박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 나서 이분의 호흡을 계속 확인하고요. 네, 가슴 압박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회복 자세를 해주는 것. 호흡이 돌아왔으면,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으면 회복 자세를 취해줍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의 위치는, 네, 그림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는 답은 답번인데요. 자, 답을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여기가 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 우리 그림 문제 아니고 말로 풀어서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 손바닥 뒷부분을 대는 위치는요,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가 되겠습니다. 흉골은 여기 전체가 다 흉골이라고 해요. 여기 끝부분은 답번은요, 여기가 가슴뼈,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가 되겠습니다. 답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라번은요, 역시 하나, 둘, 세 번째 늑골이 되겠고요. 마번은요, 칼돌기입니다. 이 끝부분을 칼돌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슴 압박할 때 위치는요, 답번, 3번의 답번 가슴뼈,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2번이 되겠는데요. 자, 패드 부착 위치에 관한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는 선생님들이 다 잘 아십니다. 어디 붙이시는지요. 그런데 이게 그림 문제가 아닌 말로 풀어서 나온다면요, 이 말로 푸른 위치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패드 1번은요, 패드 1번은 오른쪽 빗장뼈 아래가 되겠고요. 자, 패드 2번은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 해서 이 위치 같이 말로 알아두십시오. 자, 오늘 문제풀이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